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중등과학 수업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해외교사 파견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에 근무했던 허혜경입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간다와 남아공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솔입니다. 지금은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탄자니아에 있었던 권희경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입니다. 저희 셋 다 각자의 전공 교과를 영어로 수업했잖아요. 한국에서와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파견되기 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학 수업에서나 준비 연수 때 시연해 본 게 다인데요. 혹시 김솔 선생님은요? 저도 영어 수업을 들은 적만 있지 가기 전에 영어 수업을 해본 적은 저는 100% 코리안입니다. 네, 저도 대학교에서 경험한 영어 강의가 전부였는데요. 현지에 도착해서 교재 연구하고 수업 자료 만들었는데 막상 수업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영어로 과학을 가르친다는 게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탄자니아 제 학생들도 스와힐리어라는 토착어가 있는 상황에서 영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그 점이 제일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쉬운 영어 표현을 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간단한 문장, 쉬운 단어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죠. 권희경 선생님 좋은 포인트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수업 언어는 일상 언어와 굉장히 또 달라서 영어인데 간단 명료하고 학생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을 썼어요. 명료한 영어로 이제 물리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영어 실력에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현지 동료 선생님 수업 참관해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다른 선생님 수업 많이 참관했습니다. 학생들과 인사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학생에게 발표시킬 때 어떤 표현 쓰는지 등등 수업 내용 자체보다는 그걸 이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중심으로 유심히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교생 선생님이 왔었는데 같이 수업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현지인 선생님이 영어랑 스와힐리어를 적절하게 섞어 쓰시는 거 보면서 감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주 사용되고 기억하기 쉬운 단어들은 우리말로 적어두고 종종 사용했고요. 현지 단어들 저도 좀 더 알아들으려고 서점에서 작은 사전을 사서 들고 다니기도 했었네요. 현지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제 배운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되 학생들이 이제 아는 현지어를 섞어서 쓰면은 학생들과 레포 형성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 저는 남아공의 어사 언어로 마멜라를 가장 먼저 배웠는데 이게 listen, 집중하세요 이런 뜻이었는데 학생들이 쓸 때마다 엄청 좋아했어요. 현지 선생님도 이런 추임새 같은 거는 다 현지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지어 쓰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수업할 때도 가끔씩 사투리 일부러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고향이 지방인데 분위기가 집중되면서 환기도 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권희경 선생님, 탄자니아의 경우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수업 중에는 영어를 쓰려고 노력했고요. 수업 전후나 사적으로 학생들 만나 이야기 나눌 때 현지어 쓰는 연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영어를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영어가 많이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와힐리 섞어 쓰면 오히려 정확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도 교실 밖에서는 영어보다는 스와힐리어를 즐겨 썼답니다. 네, 확실히 현지어 섞어서 쓰게 되면 학생들과 훨씬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졌던 경우는 없었나요? 이건 호기심일까 잘 모르겠는데 우간다에 제가 있었을 때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항상 제 머리가 신기한지 계속 만지셨어요. 어느 날은 머리가 이렇게 쫙 뜨는 정전기 실험을 해달라고 요청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떴어요. 권희경 선생님 그때 머리가 짧으셨던 것 같은데 머리가 짧으면 더 실험 잘 되잖아요. 실험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기후가 건조한 편이라 그런지 정전기도 잘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저희는 직모나 반곱슬인데 아프리카에서 만난 대부분 학생들은 곱슬곱슬 하잖아요. 기르기 어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신기했을 것 같아요. 외모가 달랐던 점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군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동양인의 이 작은 눈이 학생들에게는 생소했던지 눈을 가로로 늘어뜨리는 행동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실 그 행동은 인종차별의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학생은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그 행동을 하는데 인종차별적인 의미를 제가 느끼지는 못했고 단순히 외모적 차이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인종차별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학생에게 그 행동을 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면서 이런 차별과 혐오의 표현이 교육과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 표현인 걸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후로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학생들한테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다, 더욱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업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요? 네, 선생님들과 저의 경험을 돌아보니 문화 다양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학생과 상호작용할 때 언어적 상호작용 외에 다른 전략을 쓰신 것이 있을까요? 실험과 시각 자료를 현지에서 최대한 구해서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문구점뿐 아니라 슈퍼에서도 학생들 이해랑 흥미를 더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구해서 교실에 가져갔어요. 실험실 안전 설명하려고 살충제 같은 것도 가져갔었고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와닿는 수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거창한 실험이 아니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주면은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시범 실험 하려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권희경 선생님 혹시 수업에서 좋은 팁 있으신가요? 시범 실험을 하면 반응이 폭발적이긴 해요. 학생들이 다 그 현상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수업의 흐름과 멀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실험 자체는 단순하되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혹시 동영상 있으면 보여주세요. 네, 제가 수업 시간 중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보시죠. What has happened? Not blessed, right? 아유, 탄자니아 교실이었나 봐요. 학생들 너무 귀엽네요. 주로 수업이 교사 강의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수업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다 같이 구절을 읊으면서 퐁당퐁당 주고받듯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급상자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지?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하면 bandage, gauze 등으로 구급약품을 열거하면서 학생이 대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어적인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건교육이 따로 없어서 과학 수업에서 보완을 하고 있었죠. 현지 수업 방식이 주로 강의식 수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었음을 저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한 반에 한 100명씩 있기도 하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수업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꼭 실험을 해야 됐지 않나요? 실험 과목도 있었고요. 네, 우간다도 실험 수업이 있죠? 탄자니아 중학교에서는 실험 수업이 아예 우리나라 과학탐구 실험과 같이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탄자니아에서는 국가시험에까지 실험 활동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간다도 약간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에서 실험을 하고 평가하는 이제 실험 평가가 있었어요. 실험 평가가 있으니까 실험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선생님들 혹시 실험 수업 많이 하셨나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실험실이 꽤 컸는데요. 물이 잘 안 나와서 다른 곳에서 길어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알코올 램프로 진행되는 모습이네요. 실험하고 나서는 다들 수업 마무리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별로 발표하면서 마무리했어요. 발표 수업 많이 하셨네요. 네, 꼭 실험 결과를 한두 문장으로라도 이야기하게 했어요. 사실 저는 실험 수업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발표를 많이 시켰거든요. 앞에 나와서 문제풀이 시키기도 하였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답답할 때는 현지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Speak English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학생 목에 걸어주면서 영어를 사용한 발표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발표를 정말 잘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수업하다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때 거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딱 들고 발표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있는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라서 가끔 그립기도 해요. 그럼 예경 선생님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영상 잠깐 보시죠. In order to get largest area, you take 5 meter times 7 meter. Largest area is 6 and 6. Go for 10 meter and times 5 meter equals 15 meter. 15 meter square. 오늘 얘기 나누며 보니까 우리 모두 나름의 방법으로 수업을 알차게 구성하고자 창의적으로 노력했네요. 특히 아프리카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쉬운 영어로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영어 수업 우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간중간 현지어를 섞어 써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끌어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범 실험과 발표 전략을 활용해서 수업을 다채롭게 구성해 보세요. 바쁜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서도 저는 시범 실험을 자주 진행하거든요. 이건 해외든 한국이든 사실 좋은 수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다 한국 돌아와서도 그때 익힌 방법들을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환경은 달라도 좋은 수업의 기본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교사로서 다양한 교실을 경험해보는 건 개인적으로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차시에 더 재밌게 만나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